집안에는 늘 같은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에 닿는 각도도,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켜지는 스탠드 불빛도 몇 년째 변하지 않았다. 최은서는 그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69. 사람들은 그녀의 나이를 들으면 그래도 아직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은서는 그 안에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어느덧 5해가 지났다. 그날 이후로 집은 조금 더 넓어졌고 조금 더 조용해졌다. 은서는 그 조용함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라디오를 켜놓지도 않았고 TV를 종일 틀어두지도 않았다. 조용함은 그녀에게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성질 같은 것이었다. 딸은 결혼과 이혼을 모두 빠르게 지나갔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은서는 딸의 선택을 굳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혼자가 된 딸이 잠시 이 집에 머물렀고 그리고 다시 떠났을 뿐이었다. 문제는 딸이 떠난 뒤에도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강민재. 한때는 사위였고 지금은 딱 잘라 부를 말이 없는 남자. 민재는 이혼 후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장도 정리 중이었고 생활이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남아 있으니까. 그 말은 도움의 말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변명이었다. 민재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늘 조심스러웠다.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고 은서가 불편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은서는 그가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집 안에 다른 숨결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조용해도 느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예보 없이 쏟아졌다. 은서는 창문을 닫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재였다. 머리카락과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다. 우산을 못 챙겼어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은서는 말없이 수건을 하나 꺼내 그에게 건넸다. 감기 걸리겠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팔을 살짝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접촉은 은서의 마음에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민재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부엌 한쪽에 서 있었다. 집 냄새가 여전하네요. 그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냄새?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요. 편안한 냄새요. 그 말은 칭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서는 그 말이 자신에게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은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재가 들어오는 소리, 방 문을 닫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집에 다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한 생각이야.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그러나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둘 사이에는 작은 일상이 생겼다. 저녁을 함께 먹는 날, 뉴스를 같이 보는 시간, 부엌에서 마주치는 순간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 평온함이 은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평온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은서는 허리가 조금 아파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다. 민재가 그것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응, 잠깐이면 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 한 컵을 가져왔다. 그래도 이거 드세요. 컵을 건네는 그의 손이 은서의 손과 닿았다. 이번에는 서로 피하지 않았다. 은서는 숨을 들이마셨고 민재는 잠시 손을 놓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내레이션이 낮게 흐른다. 최은서는 이 순간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한다고 인정할 용기도 없었다. 그날 이후 은서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얼굴의 변화가 아니라 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저녁,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만간 나갈 집을 알아보려고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고 당연한 말이었다. 그러나 은서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은서는 처음으로 이 집이 다시 비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은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감정은 지나가야 할 것일까? 아니면 한 번쯤은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것일까?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히 달라진 온도가 있었다.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 아침은 늘 같은 순서로 시작되었다. 은서는 눈을 뜨고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들이고 주전자를 올렸다. 그러나 그날의 아침 공기는 어제와 같지 않았다. 조금 더 무거웠고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민재의 방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은서는 발걸음을 늦추게 되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많은 생각이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 식탁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잘 주무셨어요? 민재가 먼저 물었다. 응, 너는? 저도요. 그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움은 언제나 경계를 흐린다. 숟가락 소리, 컵이 내려놓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조금 크게 들렸다. 민재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신문을 펼쳤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해졌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오전 내내 각자의 일을 했다.
은서는 빨래를 하고 민재는 서류를 정리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는 계속해서 느껴졌다. 은서는 자신이 자주 민재의 방향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움직일 때 의자가 끌리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모두가 그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다. 점심 무렵, 은서는 어지럼을 느껴 잠시 식탁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민재가 다가왔다. 괜찮아. 그냥 잠깐. 그러나 그는 물 한 컵을 가져와 은서의 앞에 놓았다. 그 손길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그 조심스러움이 은서를 더 흔들었다. 내레이션이 잔잔히 흐른다. 은서는 알았다. 이 감정이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오래된 안도감이었다. 그러나 안도감은 때로 가장 위험한 감정이 된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빗소리는 집안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예전에도 비 오는 날엔 이 집이 조용했죠. 그 말에 은서는 잠시 멈췄다. 기억하고 있구나. 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다. 은서는 국을 데우고 민재는 반찬을 옮겼다. 서로 말없이 움직이는 손길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괜찮으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에는 머무름과 떠남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지금은 그 대답은 완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솔직했다. 밤이 되자 전기가 잠시 나갔다. 집안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괜찮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가까웠다. 응. 괜찮아. 그러나 은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민재는 휴대폰 불빛을 켜 거실을 비췄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물러서기 어려운 거리.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서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조심하세요. 그 말은 배려였고 붙잡음이었다. 은서는 팔을 빼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민재야.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 순간 민재의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다. 내레이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은서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부른 곳 다시 들어왔다. 민재는 손을 놓았고 은서는 한 발 물러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짧은 접촉의 감각이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알게 되는 순간 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오늘은 집을 좀 알아보려고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은서는 그 말이 이별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배웅하며 문을 닫는 순간 은서는 잠시 문에 손을 올렸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다. 이미 한 번 깨진 침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은서는 창가에 서서 비가 그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감정을 끝내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까? 민재가 집을 알아보러 나간 날, 은서는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침에 닫힌 현관문 소리가 저녁이 되도록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집 안은 다시 혼자 쓰기에 충분히 넓어졌지만 그 넓음이 이제는 편하지 않았다. 은서는 청소를 하다 말고 소파에 앉았다. 무언가를 찾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은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현관문 소리가 났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민재였다. 어떠냐? 그녀는 괜히 담담하게 물었다. 몇 군데 봤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아직 결정은 못했고요. 그 말에는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봐. 그 말이 진심인지 붙잡음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다. 저녁은 늦게 먹었다.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어색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유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공기, 그리고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은서는 설거지를 했다. 민재는 말없이 옆에서 그릇을 닦았다. 물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였다.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다. 이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어머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더 있어도 될까요? 그 말은 다시 한번 형태를 바꾼 질문이었다. 집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질문. 은서는 물을 잠그고 손을 닦았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질문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재야. 은서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알아요. 그의 대답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민재의 눈에는 기대보다 각오가 더 많았다. 내레이션이 낮게 흐른다. 최은서는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은서는 말을 멈췄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나는 흔들릴 거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민재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물러남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선택을 은서에게 넘기는 말이었다. 은서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부담이 아니라 그녀는 숨을 골랐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거절도 허락도 아니었다. 그러나 민재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은서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지나온 시간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딸의 결혼식, 그리고 이 집의 긴 공백. 그 공백이 이제 다른 형태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부정할 수 없이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부엌에는 민재가 먼저 와 있었다.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과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다. 괜히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 말은 솔직했다. 아침을 먹으며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의 일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 그리고 딸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했다. 피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배려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민재는 말했다. 오늘도 집을 좀 더 알아보려고요. 그 말은 전날과 같았지만 의미는 달랐다. 이번에는 결정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래. 은서는 짧게 대답했다. 그를 배웅하며 문을 닫는 순간 은서는 손을 움켜쥐었다. 혼자가 되자 생각은 더 선명해졌다. 이 관계는 아직 아무 이름도 갖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었다. 은서는 창가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다. 이 감정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까? 아니면 지켜버리면 더 큰 후회가 남을까? 저녁 무렵 민재는 돌아왔다. 표정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다. 결정했어요. 그 말에 은서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래? 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바로는 아니고요. 그 여백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 은서는 민재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건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알아요. 그의 대답은
어제와 같았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이 더 깊게 들렸다. 내레이션이 마무리된다. 이날 밤, 두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았다. 무언가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은 조용히 깊어졌다. 거실의 불빛만이 집안에 남아 있었다. 최은서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간격이 있었다. 그 간격이 지금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오늘 결정했다고 했지?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은 찾았어요. 그 말은 확정된 사실처럼 들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머뭇거리고 있었다. 언제 나가니? 은서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음 주쯤이면요. 그 대답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일정인 것처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가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정리하는 시간 같았다. 어머니, 민재가 낮게 말했다. 이 시간 후회하실까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고 솔직했다. 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레이션이 부드럽게 흐른다. 최은서는 이 질문이 사과도 기대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이 시간이 의미 있었는지에 대한. 은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후회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직은 모르겠다. 그 대답은 솔직했고 그래서 충분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은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적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지는 않았어.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걸로 저는 충분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붙잡음도 요구도 없었다. 그래서 더 깊이 남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가 앞으로 어디서 살게 될지, 어떤 일을 계속할지, 은서는 자신의 하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다. 혼자 있는 아침, 비 오는 날의 집, 가끔 찾아오는 막막함. 민재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말을 끊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은서는 충분했다. 밤이 깊어지자 민재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말은 경계였고 존중이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자라.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서는 깨달았다. 이 관계의 가장 큰 감정은
욕망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불을 켜고 차를 끓였다. 민재의 방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그 앞을 지나치며 은서는 잠시 멈췄다. 노크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탁에서 두 사람은 평소처럼 마주 앉았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부드러웠다. 이사 준비는 천천히 해도 돼. 은서가 말했다. 민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괜찮으세요? 그래.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마지막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는 붙잡음이 없었다. 그저 이 시간을 있는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었다.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다. 민재는 짐을 조금씩 정리했고 은서는 그를 도왔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날씨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다. 이사 전날 밤, 은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짐을 거의 다 정리한 상태였다. 그가 조용히 나와 은서 앞에 섰다. 어머니.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고 진심이었다. 은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도.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충분히 머물렀다. 말없이. 다음 날, 민재는 집을 떠났다. 짐은 많지 않았고, 움직임은 조용했다. 현관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은서는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잘 지내라. 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문이 닫혔다. 집은 다시 혼자 쓰기에 충분히 조용해졌다. 그러나 은서는 그 조용함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집에는 누군가와 함께 숨 쉬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은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은 여전히 많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감정은 숨겨야 할 비밀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을까? 답은 없었다. 그러나 은서는 그 질문을 품은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